이 태양왕 루이 14세는 2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 마시면 그게 코로 나왔대. 다리가 썩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이 모든 시작이 에서 비롯된 거야. 내가 오늘 또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오늘 도야? 오늘은 보통 이런 그래서- 말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아니야. 야, 내가 오늘 그 생각을 깨 부셔줄게. 진짜. 부셔준다. 그래, 그러면 들어볼게. 한번 들어봐. 사람이.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643년 5월 14일 만 5세도 안 된 아이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 프랑스 왕 5살도 안 되는데. 5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프랑스를 무려 72년 동안 다스리게 돼. 오, 당신 되게 장수했다. 엄청 그치. 오래 다스렸네. 프랑스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으로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루이 디 웨도네 드 프랑스, 바로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거든. 근데 당시 프랑스 평균 수명이 25세였어. 진짜로? 어찌됐든 루이 14세는 77세까지 장수를 했거든. 진짜 건강했던 거네. 그치. 뭐 강력한 아주 왕권을 가졌으니까 뭐 좋은 것만 먹고 아주 건강했을 것 같지. 근데 14살 때 천연도 알았고 뭐 그 다음에 성홍열, 홍역으로 뭐 죽을 고비 간신히 넘겼었고 성홍열을 걸린 다음에는 그 고열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평생 뭐 가발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발이었구나. 피부병, 위염, 설사, 편두통, 치통, 뭐 통풍, 신장 결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정말 사는 내내 고통을 받았다고 해. 거의 그치? 종합병원이네. 근데 이 태양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던 이유가 하는 뭘까? 걸 다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절제가 안 돼서. 절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 권세가 이만하면은 또 너무 막 무분별한 그 성관계 때문에 성병에 많이 노출됐던 건 아닐까? 이 모든 시작이 설탕에서 비롯된 거야. 설탕? 일단 루이 14세는 단 것을 좋아하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어. 단 거를. 근데 당시 시대가 그 식민지에서 가져온 설탕으로 만든 어떤 과자나 초콜릿, 설탕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기도 그러면 이게 했고 약간 사치품이었겠네. 그치. 일종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입에 물고 살다시피 했대. 당시에 굉장한 대식가로도 유명했어. 많이 드셨구나. 아침 식사로 18접시, 저녁엔 무려 30접시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해, 당시 루이 14세는. 실제로 이제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의사들이 부검을 해봤더니 그 루이 14세의 위는 보통 사람들 위 크기의 2배 정도. 설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치아에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감지식이다. 엄청 썩지. 실제로 루이 14세는 치통도 굉장히 죽을 때까지 앓았었고 이빨을 굉장히 많이 뽑아냈었다고 해.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계속 먹었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루이 14세가 뭐 이빨이 너무 썩어가지고 치통을 자꾸 호소하니까 주치의였던 사람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 이가 썩었어? 이를 뽑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뽑는 것도 잘 못하고 이게 균 감염 같은 게 취약하잖아. 근데 이거 잘못 구멍 뽑으면은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균이 생기면은 올라가. 이천장에 구멍이 뚫려.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보거든. 코랑 입에 연결이 돼가지고 음식물이 자꾸 코로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 루이 14세는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 마시면 그게 코로 나왔대. 입천장 구멍 이거 막으려고 14번이나 뜨거운 쇠로 이걸 지지는. 그때 마취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또 대식가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문 쪽에 문제가 있어. 치루가 생겨서 그때 이것도 엄청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그럼 당시에 뭐 치료 수술이 있었겠어? 없겠지. 의사들이 해봤겠어? 안 해봤지. 안 해봤지.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치료 수술을 위해서 정말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75명을 모아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연습을 한 거야. 왕한테 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그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된 거지. 첫 번째는 진짜 그런- 첫 번째 하는 사람은 어. 너무 이제 그런 연습 끝에 이제 루이 14세도 치료 수술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단 거를 자꾸 먹다 보면은 감염에 취약해져. 혈당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면역은 떨어지거든. 다리도 감염돼가지고 다리가 거의 썩을 정도. DMF셨나? 그랬을 가능성이 당뇨발? 있어. 이것 때문에 당뇨죠. 혈당이 높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썩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감염이 점점 생겨가지고 1715년 9월 1일 태양왕 루이 14세가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되지.
당은 적당히 있으면 이건 우리한테 좋아. 어. 근데 이게 자동차에 넣는 기름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 혈관에 기름은 잔뜩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걸 안 써. 그리고 기름 이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지? 너무 높은 당은 췌장이라든지 각종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당 독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췌장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걸 낮추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얘 혼자 운동을 하는 거야.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치. 근데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점점 지쳐가지. 결국 우리 몸은 자기 조절 능력을 좀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고혈당이 지속되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루이 14세는 당뇨병이 있었을 거야. 당들이 결국 지나가는 그 수도꼭지가 우리 혈관이거든. 혈관이 다 녹슬어 버린단 말이야. 당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다 녹슬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다리도 피가 잘 안 가. 그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처가 나도 몰라. 내가 모르고 그냥 함부로 움직이다가 더 다치고. 상처가 나도 피가 잘 가야 상처가 낫거든? 우리 면역 세포들도 가고 해야 낫잖아. 근데 피가 잘 안 가. 상처는 낫는데. 회복도 느리고. 회복이 안 돼. 느린 게 아니라 안 돼, 회복이. 썩는 거야. 작은 상처가 발톱 자르다가 살짝 상처 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가 심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당뇨발 있는 분들은 사실 다리 결장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아.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뭐 면도할 때도 전기 면도기를 쓰라 그러고 맞아. 생채기 나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양말을 꼭 신고 다니시라 그러고 집에 계실 때도 오랜만에 새 운동화 신거나 슬리퍼 신고 가면 막 이렇게 까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거 당뇨병 환자들은 그런 걸로도 위험할 수 있구나. 그치. 새 신발 신으면 까지잖아. 그게 굉장히 위험해. 근데 루이 14세는 뭐 새 신발 엄청 많았겠지. 그치. 뭐.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평소에 뭐 당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쓰고 또 초콜릿같이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 이런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를 그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단 우리가 받잖아? 그럼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호르몬이 나와. 뭐지? 그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안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못 이기고 정말 쓰러져 버려. 그런데 우리가 좀 응급 상황이잖아. 응급 상황이면은 가장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 그게 포도당이야. 당이구나 그게. 당이야, 당. 당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작용을 해. 그러면서 단 걸 땡기게 해. 실제 우리가 또 단 걸 또 먹잖아? 그럼 우리 뇌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줘. 너 잘했어라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호르몬들이 다 나와. 기분 좋게 탁. 안정감도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져.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단 걸 먹으면 실패한다. 근데 그건 어떤 원리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혈당이 떨어지거나 위가 비었거나 근데 아주 단 거, 설탕 같은 거, 액상과당, 주스 같은 거 먹잖아?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공복감을 느껴. 사실 나는 위는 비어있지 않은데. 배고플 때가 아닌데 배고프다고 느끼고 이게 당이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오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에 음식을 저장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 살은 안 빠지게 하면서 네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일단 저장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내. 그래서 살은 찌고 다시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런 당 섭취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노화랑 관련이 있다고? 굉장히 관련이 높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설탕물 보면은 좀 어때? 끈적끈적하잖아. 엄청 끈끈하지 당이. 이 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농도로 있으면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 만들고 단백질을 변형시켜 버려. 이 혈관들을 타고 우리 이 당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 우리 그치, 피부, 다 가겠지, 뭐. 모든 골격계, 두피, 뭐 헤어 이런 데 다 가는데 가서 전부 다 이 당들이 너무 고농도로 있으면은 우리 체내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들을 저하시켜. 그래서 이게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렇겠네.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상을 입히니까. 그치. 그러면 무설탕 제품을 먹으면 뭐 노화라던가 음. 다이어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 그러면.
근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무설탕 제품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 나 액상과당은 애기들 음료수 이런 거에서 본 것 엄청 같은데.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과당이야. 포도당을 효소 처리해가지고 이제 과당으로 전환한 건데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해. 근데 결국엔 이것도 혈당을 올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올려. 설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다른 음식들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잖아. 그치, 뭐 약간 뭐 제육볶음이나 이런 거. 그런 데 들어있으면 어찌됐든 다른 음식들, 다른 성분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어찌됐든 이 설탕의 흡수 자체는 좀 느려진단 말이야. 아, 다른 애도 있으니까. 근데 액상과당은 보면은 주스 같은 거에 많이 맞아, 들어있어. 맞아. 음료 같은 그거는 거에. 혼자 먹지. 액체 성분이잖아. 액체 성분은 또 기가 막히게 빠르게 또 흡수가 진짜 빠르게 돼. 그래서 액상과당 같은 거 먹고 혈당 재보면 한 15, 20분이면 확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이게 빠르면 빠르게 올릴수록 이거를 이렇게 없애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그치. 길겠네. 그래서 내가 먹은 당량은 똑같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췌장에도 안 좋고. 근데 아까 인공 감미료가 대신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일반 설탕보다 감미료가 더 살이 찐다고 하는 게 사실이야?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단맛을 내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 신체는 아, 그럼 흡수하지 제로 칼로리네? 못하는, 그치, 제로 칼로리. 음. 이게 정말 설탕을 대체만 한다. 혹은 내가 앞으로 이런 단맛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먹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우리의 허기를 돋굴 수 있어. 우리의 뇌는 기대하나? 이 단맛에 부응하는 혈당의 상승을 기대해. 근데 자꾸 뭔가 단맛이 혀에 느껴지는데 혈당이 안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허기가 진다는 시그널을 보내 우리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감미료를 먹으면서 뇌 MRI를 찍어봤더니 비만하신 분들은 특히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허기를 느끼는 뇌의 신호가 굉장히 자극되고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는 낮아져. 그래서 이런 인공감미료를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설탕이나 단 음식을 더 먹게 되는 폭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면 인공감미료가 다른 부분에는 그냥 괜찮은 거야? 체중만 신경 안 쓰면? 이것도 지금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대규모 연구들이 나왔어. 인공감미료가 나온 지. 인공감미료도. 그래서 봤더니 인공감미료가 든 음료를 한 캔 이상만 마셔도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성이 올라가고 한 캔? 어떤 연구에서는 두 캔부터는 이런 위험도가 확실하게 증가되더라. 이런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한두 캔 정도만 먹어도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인공감미료가 우리는 흡수를 못 시키지만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은 얘네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대사에 안 좋은 물질을 내놓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음식들이 또 건강하지가 않은 거야. 가능하다면 좀 안 먹거나 좀 계획적으로 먹는 거야. 계획적으로. 이게 내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게. 어린아이들한테 설탕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일단 첫 번째로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주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 애기들 이렇게 근데 진짜 많긴 많아. 아까 말한 대로 액상과당이 들어가면은 혈당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아이들의 뇌는 그 아이들의 입맛은 굉장히 민감해. 근데 머리에서 도파민이 확 나오잖아. 그러면은 마약을 접한 어떤 우리의 뇌의 반응처럼 거기서 굉장히 강한 그런 쾌감을 느껴. 그리고 반복해서 먹을수록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돼. 어릴 때부터 거기 익숙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더 전두엽이나 이런 발달이 더 좀 약하잖아. 자기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절제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 아이들은. 설탕 중독이 가장 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유아 중독 사례 중에 하나야. 또 다른 문제가 성인이 된 비만은 보통은 지방세포 개수는 그대로인데 이 지방세포들이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아이 때 비만이 생기면은 지방세포의 수 자체도 늘어나. 그러면 소아비만인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근데 이게 정말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럼 이런 설탕의 유혹에서 당의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일단 좀 탄수화물에도 착한 탄수화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게 혈중 있지? 포도당이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뇌에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뇌는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만 쓰니까 그리고 우리 근육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흔히 말하는 현미나 뭐 검은 쌀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에는 그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먹어주는 게 건강에 좋아. 뭐 그 외에도 뭐 과일이라든지 해조류, 콩 이런 것들 사실 너무 좋은 탄수화물이고 정말 우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좋은 작용들을 많이 우리가 삶의 활력을,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그런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멀리하고 건강한 간식 같은 게 있잖아.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습관들을 들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한 번에 딱 끊기는 또 쉽진 않겠네. 그러니까 좀 줄여나가야 되나? 하나씩 내가 먹고 있는 것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거 혹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하나씩만 이렇게 바꾸려는 습관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그 한 가지를 지속해 보라고 하거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내가 너무 그런 게 먹고 싶다. 말했잖아.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올라간 게 지속되니까 문제가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거든. 포도당은 에너지야. 어떻게 우리가 쓰면 돼. 운동. 먹고 운동하면 돼. 운동을. 에너지야. 사실 그거 먹은 다음에 내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근육이 돌아가는 연료로 걔네는 쓰게 되고 우리 근육이 더 커져. 근육이 또 커질수록 또 그런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면 되는 거고 또 언제 그러면 운동하면 되나요? 액상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고 나서 한 15분, 20분만 지나서 혈당이 바로 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거의 먹고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아니면 되고 운동하던 도중에 먹어야겠네. 뭐 그래도 되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분, 1시간 지나면 혈당 오르기 시작하거든. 그쯤에 맞춰서 우리가 딱 밥 먹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괜찮은 습관이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같이 노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이렇게 좀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스트레스를 좋겠네.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거.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나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였습니다. 설탕은 버리고 닥터 프렌즈는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태양왕 루이 14세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던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입은 즐겁지만 몸은 고통스럽게 하는 당. 달콤하게 당긴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달콤한 걸 먹었다면 혈당이 오르는 타이밍에 운동을 하세요. 대체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이므로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설탕에 속지 마세요. 하루 2캔 이상이라면 사망률까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당을 당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